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먼저 1차 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문제는 실기지요. 실기인데 실기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1차 필기 때도 전략을 짜드렸잖아요. 2차 실기도요. 전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떻게 하면 실기시험을 한 달 동안에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전략입니다. 전략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우선은요. 토목기사 실기는 어떤 시험입니까? 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실기는요. 채점자한테 보내는 러브레터다.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채점자한테 보내는 러브레터입니다. 이 답안지는요. 채점자한테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생각하시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즉 최대한 자세히, 최대한 꼼꼼히, 최대한 성의껏 채점자한테 보내는 러브레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채점자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채점자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수점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몇 자짜리까지 하세요. 채점자가 시키는 대로 그걸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왜 이 시험 문제를 냈을까? 이런 의도를 파악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런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시험 때는요. 전략을 어떻게 짰습니까? 1차 시험 필기죠. 필기 때는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짰냐면 EEE라는 이런 전략을 짰습니다. 전략 과목 2과목 요건 우리가 70점으로 공부를 하고 2과목 요거는 그냥 60점만 공부하자고요. 그리고 나머지 2과목 요거는 그냥 50점만 공부하는 걸로 우린 요렇게 전략을 짰습니다. 1차 시험 때는요. 자, 그런데 2차 시험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토목기사 실기는 어떤 시험입니까? 우선은요, 시험 일정을 보면 3번 있습니다. 3번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험을 기준으로 본다면, 요 시험 때까지 요 기간이 얼마나 있냐. 물론 여러분, 지금은 CBT잖아요. CBT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자마자 합격, 불합격이 바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뒤로 시험 보지 마시고요. 최대한 땡겨서 먼저 빨리 필기 시험을 보고, 모든 준비를 어디로 간다? 실기시험으로 하루라도 먼저 공부하는 게 그게 더 좋습니다. 일주일 뒤에 시험 본다고 여러분 합격 안 될 사람이 합격하다 뭐 그럽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필기시험은 최대한 빨리 보자. 그리고 나머지 합격 결정이 났으면 모든 시험은 이제 시험 준비는 실기시험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시험이 어느 정도 기간이 있냐면 대략 한 달 정도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합격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제 기준을 보면요. 시험 시간은요. 대략 한 3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시간. 물론 합격 기준은 60점, 1차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합격이 됩니다. 절대평가라고 우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험 과목은 토목 설계, 그 다음에 시공, 실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할 거예요. 시공, 공정, 물량, 혹은 적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요 시공하고 공정은 제가 강의합니다. 쪼박 제가 강의하고요. 물량 산출, 뭐 적산 요 부분은 우리 이관석 교수님 역학 강의하셨던 우리 이관석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출제 문항을 보면 자 3시간 동안에요. 보통 한 24문제에서 27문제 요 정도가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요. 공정이요. 공정이 보통 한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량 산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시공에서 출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보통 시공에서 어느 정도 출제가 되냐면 한 24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게 시공에 대한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모든 포인트를 시공에 맞춥니다. 시공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간에 공정에서 한 문제에서 2문제, 물량 산출 한 문제, 시공에서는
한 24문제 정도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다. 요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시험 방법은 이제 주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단답형이 있습니다. 단답형. 자, 그 다음에 서술형. 자, 단답형. 크게 이제 보면 이렇게 단답형, 서술형, 그 다음에 뭐 열거형. 이렇게 세 가지로 보자고요. 열거형.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 이 단답형은요,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목기사 1차 필기 6과목에 대해서 써보세요. 6과목에 대해서 써보세요. 요런 것들. 두 번째, 6과목에다가 가로를 칩니다. 그 다음에 뭐 측량, 뭐 수리, 그리고 요 과목 한번 적어보세요. 요런 문제. 또 하나, 공식으로 푸는 문제. 자, 다시 이야기하면 단답형은요, 답이 명확합니다. 즉, 6과목 확실하잖아요. 자, 요거 확실하잖아요. 공식으로 답을 내는 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명확히 확인이 가능해요. 단답형은요. 그런데 서술형은요, 뭐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써보세요. 토목기사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고 서술형으로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채점은 누가 하죠? 채점자,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애매모호하겠다. 그죠?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는 물론 서술형도 출제가 됩니다만 어디 단답형의 포인트가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채점하기 편해서 그래요. 공식으로 계산기 풀었습니다. 답이 딱 명확히 나오잖아요.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단답형의 비중이 더 높더라. 우선 이렇게 보셔야 되고, 열거형. 열거형은 뭐 이런 거죠. 4개 쓰세요. 4개 쓰세요. 뭐 5개 쓰세요. 중간에 뭐 가로치기도 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은 질문은 뭐라냐면 부분 점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부분 점수를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니,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부분 점수는 있습니다만 부분 점수에 대한 생각을 애시당초 갖지를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4개를 쓰세요. 4점인데요. 나는 2개만 썼습니다. 그럼 2점 주겠네? 아니라니까요. 공부할 때는 무조건 빵점 물어놓고 공부를 하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4개를 쓰라고, 무조건 4개를 써야 됩니다. 하나, 2개만 맞았다, 빵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부분 점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아예 부분 점수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분 점수는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파트별 점수를 보면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시험 문제가 공정에서 한 문제에서 2문제, 물량산출 한 문제, 적선 한 문제, 시공은요 2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수를 보자고요. 한 문제가요, 보통 얘는 10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문제에서 2문제가요, 보통 10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가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나머지 시공은요 2점짜리 있고요, 3점짜리 있고요, 5점짜리 있고요. 그런 식으로 돼서 총 점수가 대략 한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 70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실기를 단기간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드린다고 했죠?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실기를 빠르게 한 번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이 공정을 만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만점이에요. 만약에 얘를 틀려버리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공정 무조건 만점 전략이에요. 물량 적산 이것도 만점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만점을 받고 우선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공정 제가 강의한다고 했잖아요. 만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공정으로 제가 강의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 2개가 만점이면 우선 20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가져갑니다. 그죠? 합격 점수는 몇 점이라 그랬습니까? 합격하는 점수는 60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기에 대한 목표 점수를 실기 시험에 대한 목표 점수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50점만 보시면 됩니다.
실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실 필요는 없어요. 실기에 시공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실 필요 없다고요. 시공의 목표 점수 몇 점이다? 50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 점수는 어떻게 보냐? 우리 1차 때는요. 1차 때는 제가 65점만 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2차 실기 때는요. 무조건 목표 점수는 70점으로 상향 올립니다. 70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러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공정과 적산, 물량 산출은 만점 전략. 시공은요. 50점만 마크하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지금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트별 학습 전략입니다. 파트별 학습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우선은요. 시공, 공정, 적산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시공을 보면 우선 우리 여러분 교재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편이 있고 2편이 있습니다. 1편. 그 다음에 2편이 있는데 1편은 집안공학이에요. 집안공학. 자, 집안공학으로서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제일 먼저 토질역학이 들어갑니다. 토질역학. 첫 번째 토질역학. 토질역학. 요거는 물론 1차 시험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토질을 잘해야 된다. 1차 시험 때. 근데 나는 1차 시험 때 좀 토질이 좀 불안한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흑마기공, 흑마기공, 옹벽 이런 것들, 흑마기, 옹벽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터널, 암반, 암석이라고 할게요. 자, 터널, 암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교량, 그 다음에 암거, 교량과 암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댐, 항만. 자, 요걸 묶어서 우리는 얘를 첫 번째 집안공학이라고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편은요. 2편은 뭐로 되어 있냐면 2편은요. 이제 요게 시공학이에요. 요게 시공학으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는요. 토공, 건설기계 요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콘크리트. 자, 그 다음에 포장이 있습니다. 도로 포장. 자, 크게 보면 시공학에서 물론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가 있냐면 공정관리, 품질관리 요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물량 산출 이제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량 산출이라고 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선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가 중요한 포인트냐면 먼저 여기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토질역학 흑마기 요 파트 중요합니다. 요게 한 35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공, 건설기계, 콘크리트 요거죠. 토공 이 파트, 콘크리트 요게 10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목표 점수 몇 점이 우리는 목표 점수라고요? 총점은 70점이 목표 점수예요. 총점은 70점이 목표 점수인데 공정 10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적산 10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얘네는 반드시 만점이다. 그럼 우리가 시공학에서는 몇 점 정도만 맞으면 된다? 50점 정도만 맞으면 된다. 그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토질역학, 흑마기, 옹벽, 그 다음에 토공, 건설기계, 콘크리트 요 부분만 해도 45점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볼 부분이 바로 시공학에서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강의를 어떻게 하냐면 1편 지방공학부터 강의하지 않습니다. 어디부터 강의하냐면 사실 모든 공부의 기본, 시공학의 기본은 토공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토공을 공부할 겁니다. 먼저 토공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건설기계, 토공,
그러니까 우리 2편을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토공과 건설기계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로 들어갈 겁니다. 토질, 그 다음에 흙막이 요 파트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런 식으로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순서대로 터널, 암서, 교량, 암거, 댐, 항만, 포장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공부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공학은 그렇게 공부하고 자 공정관리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관리, 시공, 물량산출, 적산 같이 쭉쭉쭉 나갈 텐데 아마 시공학이 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먼저 종강되는 것은 공정, 적산 이런 것들이 먼저 종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목에 대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시공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공정관리를 보면 우리 요거 무슨 전략? 만점 전략. 얘는 반드시 얘는 만점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정관리에서의 꽃은 뭐냐면 공정관리는요. 뭐를 잘하면 되냐면 공정표 요 작성을 잘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거죠. 제가 이거 세상에서 가장 쉽게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표를 그렸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일정 관리를 해야 돼요. 일정 관리. 여러분 그동안 공식으로 암기하셨습니까? 절대 공식으로 외우지 않고 제가 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정 관리. 그 다음에 결론이 사실 공기 단축이에요. 공기 단축. 요거는 막걸리 비용에 대한 문제예요. 막걸리에 대한 거. 막걸리 값이 얼마나 더 들어갈래?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건데 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일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표 작성이 돼야 돼요. 뭐니 해도 이 공정표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걸 먼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정관리는 어떻게 된다? 만점 전략이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다음 적산, 물량산출 마찬가지 만점 전략입니다. 만점 전략입니다라고 하시면 되고 얘는 더 쉬운 게 여러분 우리 측량에서 배웠잖아요. 면적 구하는 거, 최적 구하는 거 그냥 그것만 구하면 돼요. 면적만 잘 구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철근 양 요것만 세면 돼요. 철근 양. 근데 뭐니 해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도면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산은요. 도면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건지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관석 교수님이 그렇게 강의를 하시게 될 거예요. 단기간에 합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1년 동안 공부해서 합격하는 이게 아니잖아요. 딱 한 달. 우리 목표는 한 달이야, 한 달. 한 달 혹은 요거보다 적게 딱 요렇게만 공부하고 뭐 하자? 합격하자. 이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짜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략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단기 합격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보세요. 관연도 기출문제 분석을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저한테 맡겨주세요. 요건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당연히 풀어야겠지요. 뭐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일반적인 거잖아요. 우리끼리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자 단기 합격 전략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끼리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뭡니까? 공정 또 적산 얘는 무조건 뭐다? 얘는 만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시공은요. 시공은 점수 몇 점만? 50점만 잡자. 또 하나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사실 시공은 외울 게 굉장히 많거든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뭐를 잡아야 되냐면 계산 문제. 이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도 살려줄 수 있어요. 막 외우고 헛갈리는 것보다도 이 계산 문제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시공에서는 특히 계산 문제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자. 계산 문제는 확실히 가자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합격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시 공정적산 만점 잡자. 시공은 목표 점수 50점 대신 거기서 계산 문제만큼은 꼭 잡자. 요거 잊지 마십시오. 계산 문제만큼은 꼭 잡자라는 거. 그 세 번째, 목표 점수는 전체에 대한 목표 점수 몇 점이다? 70점 플러스 알파 75점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목표를 100점으로 잡고 가시면 안 돼요. 80점 이상으로 잡고 가시면 안 돼요. 무조건 우리는 70점 혹은 75점의 목표 점수를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한다라는 거 꼭 그렇게 시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험 준비 유의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딱 요 단어에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채점자한테 보내는 뭐라고요? 러브레터입니다. 요걸 꼭 기억하십시오. 채점자한테 보내는 러브레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글씨를 좀 못 씁니까? 또박또박 친절히 채점자가 채점하기 최대한 편하게끔 자세히 그러니까 설명도 써줘야겠죠. 해설 없이 그냥 답만 딱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채점자라도 해주겠습니까? 빵점 주지요. 채점자한테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하고 최대한 자세히, 최대한 꼼꼼히, 최대한 성의껏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채점자의 의도를 파악하자. 의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거죠. 소수점에 대한 이야기.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쓰세요? 꼭 거기에 부합되게 쓰셔야 됩니다. 4개만 쓰세요. 그럼 4개만 쓰면 되지 5개, 6개. 그러지 마세요. 확실한 거 4개만 쓰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4개를 썼는데 2개만 알고 2개는 모르네? 어떻게든 채워놓으세요. 그냥 빈 칸으로 두지 말고 최대한 비슷한 거라도 소설을 쓰더라도 채워놓으세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채점자한테 보는 러브레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필기구는 흑색 튀지 마세요. 한 가지 색만 하셔야 되고요. 답안 정정 방법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소수점 3개짜리에서 반올림 하면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2개짜리까지 쓰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혹은 단위를 미터 단위까지 쓰세요라고 하는 말은 얘는 0.001cm이기 때문에 소수 3개짜리까지 표기하세요. 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도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답안 작성은 가능한 깨끗하게 정리, 채점자한테 보내는 러브레터라는 거. 자, 풀이 순서는 먼저 공정부터 하고 만점이니까 적산, 물량 산출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시공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역으로 먼저 시공을 대충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시공을 대충 보면서 요번에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군. 요거는 내가 공부했네 바로 답 쓰고 요거는 모르겠네 넘어가고. 그러니까 대충 보고 그 다음에 공정, 그 다음에 적산, 그 다음에 다시 시공으로 오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 계속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게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내용. 그리고 특히 여러분 계산기에 그 건전지 있죠? 꼭 확인하십시오. 계산지의 건전지. 그 다음에 계산기에 보면 디그리로 돼 있는지 라디안으로 돼 있는지 요거 꼭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꼭 디그리로 바꿔놓고 해야 된다는 건 기본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 제가 수업 시간에 천천히 차근차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합격을 하기 위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더 지체하지 마시고요. 쪼박과 함께 하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재밌어야 되고요. 재밌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하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의 2차 실기 시험도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쪼박이었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